도널드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서 주재한 기자회견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즉흥적으로 짜인 각본에서 튀어나온 혼란스러운 연극 같았고, 전 세계가 잠시 멈추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자들로 가득 찬 방,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피로가 섞인 얼굴의 유럽 여성 지도자, 그리고 중심에 선 한 남자. 그는 상황의 중대함에 걸맞은 대화를 이끌기는커녕 모순된 말, 인신공격, 맥락 없는 횡설수설로 일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연극이었고, 주인공은 자기 말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정치 거물이었으며 청중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을 향한 직설적인 비난으로 시작했고, 그들이 음모론을 숭배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만이 미국 정치에서 진지한 인물이라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상황이나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현실적 설명은 없었고, 대신 그는 자신의 수많은 논란을 회피하려는 자기 방어에 몰두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피곤하거나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방 안에 흐르던 리듬, 어조, 그리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같은 인물들의 표정을 보면 그 묘한 기운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커져가는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마치 다른 현실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곧 대화는 집착에 가까운 주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풍력 발전기였습니다. 트럼프는 풍력 에너지를 실패한 개념, 쓸모없는 방식이라 비난했고, 이러한 거대한 기계들이 풍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계곡, 멋진 평야가 이런 구조물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풍력 터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몇 년 만에 녹슬고 유독성 물질 때문에 매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모든 것이 환경을 위협하는 음모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아무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어두운 진실을 폭로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동시에 매혹적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 위치의 지도자가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을 음모로 몰아가려 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풍력 집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트럼프는 다시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내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맥락을 떠나도 이 발언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는 거의 유치하게 내 감사는 어디 있어? 라고 반복했고, 미국의 역할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과 이주, 죽음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현실 인식의 부재를 넘어선 교만이며 이해를 초월하는 오만입니다. 한 지도자가 얼마나 자기 자아에 갇히면 이토록 고통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적 담론이 자아 도취와 현실 부정의 쇼가 되어버렸을까요? 기자들은 가자 지구의 기근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질문했지만 대부분 무시되거나 회피당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부만 강조했고, 유럽 국가들이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사이에 들리는 침묵은 너무나 크고 무거웠습니다. 굶주리고 봉쇄에 시달리며 아이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 목소리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공감 능력의 부재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눈멀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현실의 결과에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혼돈의 언어 속에서도 마치 코미디 영화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오늘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묻자 트럼프는 골프가 아름답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못 쳐도 골프는 항상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발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일상적인 관심과 그가 마주해야 할 세계적 위기 사이의 충격적인 괴리를 드러냅니다. 골프, 즉 여가와 엘리트를 상징하는 이 스포츠에 대한 집착은 거의 상징적입니다. 세계가 정치, 인도주의, 환경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동안 미국 대통령은 골프장에서의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기자회견은 외교 정책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갈등 해결,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중재 등 과거 업적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평화 중재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갈등과 위기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회견장의 벽을 넘어서는 긴장감과 불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심을 해소하고 리더십을 보이며 국가 간 다리를 놓아야 할 자리는 오히려 무능과 오만, 방향 상실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정치 경력의 피로일까요? 인지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지 혼란과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일까요? 답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파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이미지는 손상되고 신뢰는 흔들리며 해결에 대한 희망은 멀어집니다. 세계가 스코틀랜드에 주목하던 그 순간 그 회견실 안에서는 훨씬 더 큰 것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 국제대화의 가능성, 그리고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책임의식 말입니다. 엉뚱한 말 한마디, 이유 없는 공격 한 줄, 주제에서 벗어난 급전환 하나하나가 전통적인 외교와 계산된 담론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가자 지구의 위기는 단지 먼 곳의 헤드라인, 메마른 땅에서 벌어지는 추상적인 지정학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 비극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일 피 흘리는 열린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는 이 현실의 고통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과 공허한 정당화에만 몰두했고, 가자 지구 민간인들의 굶주림과 고통이라는 핵심 문제는 마치 방해 요소인 것처럼 무시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 지구의 식량을 위해 6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투정이 아니라 절박하게 보이는 존재 확인의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굶주림으로 병들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근심으로 얼굴이 굳은 한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요구하며 그것이 마치 해결책의 절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고통과 말뿐인 공허함 사이의 단절은 감정과 사회적 의식을 가진 이들에게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특히 30살에서 65살 이상까지의 세대는 권력과 정치의 씁쓸한 이면을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의 삶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냉담함의 메아리는 일상의 작고 사소한 장면에서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직장 동료, 외로움과 싸우는 노년의 이웃, 혹은 자신만의 고통을 표현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는 가족, 세상이 늘 외면하려 할 때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을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감사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은 현실을 왜곡한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자주 노력과 배려가 과소평가되고 무시되며 때로는 아예 버려지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순간 인류는 타인의 고통을 대가 없이 인정하기를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는 그 공감 결핍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인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박수를 원할 때 인도적 봉쇄는 계속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폄하하려는 그의 집착은 고립과 오만의 서사를 강화합니다.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듯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메시지를 고집하는 것은 분열을 심화시키고 절박한 이들의 희망을 앗아갑니다. 2025년이라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자원인지 잘 이해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기다림, 그럴듯한 말들, 공허한 약속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부모를 돌보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지친 하루를 보내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과 연대를 지키려 애쓰는 이들, 점점 더 혼란스럽고 단절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답을 찾으려는 이들, 그들에게 있어 한 강대국 대통령의 무관심한 발언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들의 개인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패턴, 그들을 지배하는 가치관, 그리고 변화의 여지를 보여주는 균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자료가 하나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무대를 이끄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이북,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포함하여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 인격과 정책을 연결지으며 역사, 심리학, 지정학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리더의 형성과 국가의 운명 사이의 관계를 깊이 탐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헤드라인 너머로 나아가 이 거물들의 뿌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자료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북은 고정 댓글에 게시되어 있으며 당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복잡하고 결함 많은 리더들이 그리는 미래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이 유럽과의 어려운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국가 원수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골프장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역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언급했고 도전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곧 해결될 수 있다는 가벼운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국제적 긴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것은 임박한 실패를 부드럽게 덮으려는 시도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개인 서사를 유지하려는 전략일까요? 그럼 백악관 무도회장에 대한 언급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트럼프는 그 공간이 15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정부 덕분에 마침내 새로 건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찮은 발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절박한 욕망입니다. 수천 개의 글로벌 이슈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의 집착은 오히려 건축물 하나, 물리적 흔적 하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단순한 정치의 차원을 넘어 자아와 인정 욕구라는 보다 깊은 심리적 영역까지 드러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의 표정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성적 판단과 믿기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묵묵히 대화하고 있는 듯한 감정의 드라마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말과 표정 사이에 이 극명한 대비는 그 자리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안에 갇힌 지도자와 그의 말에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상대자들,
화려한 언변과 끊임없는 주제 회피 사이를 오가는 연설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자회견이 계속되던 중 한 기자가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관세를 낮출 계획이 있으십니까? 트럼프의 답변은 단호하고 짧았습니다. 없습니다. 즉, 유럽 국가들과 미국 간의 무역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세금을 낮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서 협력보다는 대립, 대화보다는 강경함을 선택하는 정치적 입장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결정은 글로벌 경제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일상 속에서 가격 상승, 고용 불안, 생계 위협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30에서 65살 사이의 사람들 중 이러한 먼 결정 때문에 작은 사업을 접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생활비를 줄여야 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강경한 태도는 결국 의료비, 교육비, 식비와 같은 필수 지출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하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이후 이어진 발언은 더욱 큰 혼란과 불편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처참한 영상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는 주제를 돌려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미국 국경 안보 등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현실의 파편화입니다. 여러 위기를 한꺼번에 묶어내며 그 어느 것도 깊이 다루지 않게 만드는 전략. 결국 집중은 흐려지고 행동은 지연되며 진짜 문제들은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런 단절은 많은 이들에게 잔인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타인의 고통을 조각조각 흩뜨리고 그 고통을 일반화된 언급과 정치적 공격으로 희석시킨 지도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또 다른 불안의 층위를 더할 뿐입니다. 문제들은 쌓여가고 있는데 방향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제정치에서 대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단편적이고 회피적인 독백이 정치의 언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 힘마저 약해진 서사에 집착하는 지도자 속에서 우리는 과연 위기를 극복할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해답은 경청할 줄 알고 오늘날 세계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줄 아는 리더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은 단지 학문적인 고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연결된 세상 속에서 한 나라의 행동은 다른 대륙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며 결국 수십억 인류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허무한 언변과 개인적 욕망에 숨는 지도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메아리치고 있다면, 정치가 당신의 선택과 두려움, 희망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다면 이 대화에 함께해 주세요.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 비판적 정보의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결국 더 나은 미래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 이해를 위한 다리가 아니라 현실과 인식 사이에 세워진 벽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회견이 계속되던 중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관세에 대해 발언하면서 그 벽은 더욱 단단해졌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가능성마저 집어삼킬 듯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는 무역세를 15% 아래로 절대 낮추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협상의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에선 타협보다 대결이 우선이라는 냉혹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 결과를 외면하는 입장입니다. 그 결정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수익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상인들, 불안에 떠는 노동자들, 생계와 기본적인 필요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가족들.
무역의 문이 닫힐 때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일 땀 흘리며 경제를 움직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정치 연설에 등장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존재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농장을 덮치고 토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폭풍처럼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가자 지구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영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트럼프는 대답 대신 마약 밀매와 국경 안보 이야기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전환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긴급한 문제를 부정하는 선택이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또 하나의 안보 담론으로 끌어들이는 의도적 선택입니다. 뉴스를 자주 접하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일상 속에서 TV 뉴스로 이 사태를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이 말들이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다가옵니다. 아이들의 굶주림과 죽음이 어떻게 단지 국경과 마약 이야기의 한 항목으로 흘려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런 현실의 파편화는 인간의 비극을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정당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이 음식을 훔친다. 그들이 자원을 빼돌린다. 그들이 책임있다. 트럼프는 이런 말을 반복하며 마치 주문처럼 외칩니다. 이는 더 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잔인한 전략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는 방식, 우리도 때때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건 단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트럼프의 말에는 항상 서사를 지배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빈번한 끊김과 주제 전환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백을 감추기 위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짜증을 넘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산된 혼란이 대중의 주의를 흐트리기 위한 전략은 아닐까요? 동시에 세계 정치 무대는 속도가 다른 말들이 움직이는 체스판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경제 제국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공동체의 미래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한 관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과 분열의 상징이며 무역 전쟁을 자극하는 도화선입니다. 이런 강경 전략이 과연 안정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 큰 불안을 촉발할까요? 이는 정치권의 회랑을 넘어 월말에 청구서를 계산하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도 날카롭게 울리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와중 SNS에는 시위, 사회적 위기, 시민들의 분노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30에서 65살 사이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직하고 숨김없이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리더십을 갈망합니다. 과연 말뿐인 구호와 빈약한 대립의 정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 순간의 모순은 손에 잡힐 듯 뚜렷합니다. 한쪽에는 강경한 무역 정책, 다른 한쪽에는 절실한 협력의 필요성, 한편에는 인도주의 위기로부터의 도피, 또 한편에는 공감과 행동의 시급성. 그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말들, 미뤄진 해결책들, 기다리다가 사라져버린 생명들이 남습니다. 끝없는 듯했던 이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즈음 남는 인상은 하나의 악순환입니다. 강경한 결정, 회피적인 대답, 현실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서사의 반복. 그렇다면 이 악순환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압력, 의식의 각성, 그리고 공동체적 참여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정치의 변화는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리에서, 가정에서, 친구와 가족, 이웃 사이의 진솔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은 그 일상 속에서 자라며 미래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집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시골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20여 년 만에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며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새들의 노랫소리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가 들리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회전 날개의 끊임없는 소음이 자연의 고요함을 방해합니다. 들리는 소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 두통,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기계들이 주는 존재감 속에서 말입니다. 이는 많은 재생에너지 옹호자들이 간과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보나 혁신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중 일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그 문제는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인간의 문제로 바뀝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전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풍력 터빈의 부품 원산지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풍력 터빈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제조됩니다. 이는 기술적 경제적 의존을 초래하며 자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던집니다. 복잡한 상업적 연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린 에너지의 실제 환경적 장점을 생산, 운송, 유지 전 과정을 고려하며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너지 위기의 해답이란 겉으로는 친환경을 표방하면서도 전통 산업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상업 구조를 가진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풍력 터빈의 날개는 복합 소재로 만들어지며 수명이 다하면 쉽게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지에 묻히고 수백 년간 썩지 않은 채 토양과 수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라는 명분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쓰레기의 축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런 모순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선 현실입니다.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고래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과학자들은 해상 풍력 발전소 설치 이후 이 고래들의 음향 환경 변화와 이동 경로의 교란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합니다. 전통 어업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태계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이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의 풍력 발전 반대 입장은 석탄과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 산업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이 두 산업은 여전히 미국 경제와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의 발언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 불안과 저항을 가진 지역사회에 깊게 울립니다. 이는 수도권뿐 아니라 작은 마을, 경제토론회,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전개되는 서사의 전쟁입니다. 스코틀랜드 텀베리 골프장에서 트럼프가 바라보는 9개의 풍력 터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것은 위협의 상징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과장이라 부르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세계적 변화에 저항하는 집단의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각은 단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현실을 직접 겪는 지역사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 복잡함을 들여다볼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연 환경의 보존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그 답이 단순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와 싸워야 할 긴박함과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풍력 발전을 둘러싼 논쟁뿐 아니라 21세기 전체 에너지 의제를 정의하는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중심에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긴급함,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긴급함, 혁신이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함께 가야 하는 긴급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토론이 자아와 싸움, 이기적인 계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긴급함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가치입니다. 당신이 그 기자회견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장면은 정치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전략이나 공허한 수사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 오가는 영역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이면에는 가자, 지구 전 지역의 인구를 정리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외교적인 어조는 위협으로 바뀌었고 기자회견장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지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주에 깊게 지켜보던 이들의 마음에도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수 성향의 언론과 SNS에서는 전혀 다른 서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골프 스윙, 80세 가까운 나이에도 놀라운 외모를 자랑하는 모습 등 그의 신체 능력과 라이프 스타일을 찬양하는 이미지들이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무적의 리더를 숭배하는 일종의 문화처럼 느껴지는 이 장면은 그가 방금 내뱉은 가혹한 발언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중의 시선은 이토록 쉽게 화려한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이미지 연출이 얼마나 쉽게 실제 삶을 파괴하는 결정들을 가리는가? 이것은 위험한 게임입니다. 화려하게 조작된 이미지는 여론을 마비시키고 정책은 그 아래에서 조용히 때로는 파괴적으로 작동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삶의 여러 분야에서도 겉모습으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숨기려 외관에 신경 쓰고 내용보다 겉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신뢰를 잃은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리에서, 가정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커지고 불확실성은 쌓이며 버려졌다는 감각이 마음을 채워갑니다. 수많은 가정이 구체적인 해답도 없이, 희망 없이 침묵하는 지도자들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의 부재는 언제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계속 반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 질문들은 울려 퍼지지만 공식적인 수사 속에서는 좀처럼 공명을 얻지 못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부 상황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체포, 실종 사례, 가면을 쓴 요원들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의 구금시설로 끌고 간다는 보고들. 이는 더 이상 우화나 과장이 아닙니다. 억압적 정권과의 비교가 비율을 넘어서 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를 경고하는 신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적 상승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자유와 존엄,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행태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지구촌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안정과 탄압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통제가 박해로 바뀌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러한 풍경 속에서 정치적 선택의 복잡함은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소박한 가정과 학교, 병원, 대기실, 매일을 버티는 노동자들의 삶에 그대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거대한 힘의 게임 속에서 보통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바라는 마음과 무력감 사이에는 뚜렷한 긴장이 흐릅니다. 정의를 바라는 열망과 정치적 잔혹함의 현실 사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희망과 그로부터 멀어지는 결정들 사이, 그 균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마이크로 갈등은 개인적인 선택,
하루하루의 대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반영됩니다. 이처럼 신호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외교적 제스처 하나가 연쇄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세상에서 국제 정세를 단편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각국 지도자의 결정 하나, 기자회견에서 뱉어진 말 한마디, 새로운 경제 제재나 동맹에 대한 손짓 하나조차 취약한 조약들,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그리고 종종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는 이해관계들을 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정치의 방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공개된 말과 표면적인 장면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 그들의 전기, 개인적인 갈등, 국가의 운명을 이끄는 이들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삶의 궤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이름이나 직책을 아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십억 인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정들이 젊은 시절 흡수한 이념, 숨겨진 두려움, 수십 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야망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재는 사실 그들의 과거에서 출발한 궤적입니다. 결정이 복잡할수록 그 결정은 더욱 명확하게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반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당신께 특별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출신 배경, 선택, 모순을 파고드는 디지털 전자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찬양도 피상적인 비판도 아닙니다. 이 책은 그들이 살아온 삶과 오늘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인간과 지정학, 개인 심리와 국제 전략의 교차점에서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켜줄 흥미롭고도 실용적인 분석서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개인적인 일화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었는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가치관이 전쟁, 무역, 주권, 동맹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야를 넓혀주는 읽기입니다. 권력의 신화를 걷어내고 표면 아래 숨겨진 동기들을 드러내며 외부에서 보면 임의적으로 보였던 조약, 결렬, 충돌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탐험의 동반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세계 정세를 더 분명하고 공감하며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중한 열쇠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콘텐츠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시간, 호기심,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그 열린 마음이야말로 이 공간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깊이 있고 명확한 분석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생각 있는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이 공간이 진정한 소통과 집단적 성장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유가 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마주하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